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서, 때로는 직장 동료나 낯선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처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때로는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화를 내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가 될 수 있지만 결국 그 감정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이 될 뿐이다. 그래서 오늘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먼저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 대신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제부터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 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처를 준 사람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너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좋은 방법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비난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이다. 너는 항상 나를 아프게 해 라는 식의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대신 내가 이렇게 느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정을 표현할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난주에 너가 나에게 한 말이 정말 상처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이 문제였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들은 더 신중하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각자의 배경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상대방이 상처를 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친구의 말이나 행동이 상처가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그 친구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너가 요즘 힘든 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준다.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기보다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종종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럴 때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은 다양하다. 첫 번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일기를 쓰거나 친구와 이야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감정도 누그러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취미 활동이나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활동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식의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자신감을 높이고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용서의 힘.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더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는 과정이다. 상처를 받은 후 그 감정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용서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받았을 때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용서의 첫걸음이다. 감정을 인정한 후 상대방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을 고려하면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용서는 또한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용서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즉각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용서를 위한 마음가짐을 갖고 조금씩 나아가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국에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된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며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들은 단순히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 해소일 뿐 결국에는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 대신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통해 상처를 준 사람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자신을 치유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좋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화내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상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보자. 빛나는 인생 후반기, 품격 있는 인생 조언. 노후 길잡이와 함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